네, 관계부사는 먼저 용어 정리부터 한번 해보려고 해요. 관계부사. 관계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관계는 쉽게 말해서 접속사의 의미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접속사가 딱 나오면 여러분은 머릿속에 항상 떠올라야 되는 건 접주동입니다. 접주동이라는 어순이 제일 먼저 떠올라야 돼요.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를 쓰게 한다. 관계를 시킨다는 건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을 접속사가 관계시켜준다, 즉 연결, 접속시켜준다 라는 의미로 관계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만 더, 이건 약간 고급 지식인데요. 이런 것 좀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접속사 개수에다가 더하기 1을 하면 그 문장에 동사의 개수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주어 동사가 있고 접속사가 있고 주어 동사, 이런 패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접속사가 문장에 하나가요. 거기다 더하기 1을 하면 동사의 개수가 나온다는데 지금 동사가 몇 개인가요? 2개. 이런 식으로 요 공식으로 우리가 굉장히 또 많은 문제를 접근할 수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부사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부사라는 건 부가적인 정보의 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어떤 말을 전달하고자 할 때 꼭 핵심적으로 전달해야 되는 내용이 있고요. 핵심이 아니라 부가적인 내용, 추가적인 내용이 전달될 때도 있어요. 관계부사에서 부사는 핵심 내용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좀 더 부연 설명하기 위한 건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시간, 장소, 이유, 방법과 같은 거 문장에서 필수 구성 요소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어제 너를 만났어. 어제 너를 만났어. 어제라는 건 시간적인 추가 정보입니다. 그런데요, 어제라는 말이 없어도 말은 됩니다. 나는 너를 만났다. 이것만으로도 문장이 이미 충분히 성립이 되거든요. 근데 어제라는 시간적인 부가적인 내용을 좀 더 추가를 해주는 거죠. 나는 어제 너를 공원에서 만났어. 공원에서라는 장소적인 내용을 추가적으로 넣어줬어요. 그냥 나는 너를 만났다 해도 되는데 굳이 어디서 만났는지까지 밝혀주는데 이 내용은 부가적인 내용입니다. 필수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나는 어제 너를 공원에서 만났는데 조별 과제 때문에 만났어. 왜 만났는지 이유를 설명하는 것도 필수 구성 요소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유가 들어감으로써 해서 문장이 좀 더 풍성해질 수가 있죠. 나는 너를 어제 공원에서 만났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만났어. 아니면 나는 어제 차를 타고 가다가 만났어. 아니면 나는 너랑 카톡으로 약속을 잡고 만났어. 라는 식으로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방법을 설명하는 것도 문장의 필수 구성 요소는 아니고 부가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사로 하면은 뭔가 문장 두 개를 연결시켜 주면서 부가적인 정보를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고요. 문법적인 기능으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형용사 접속사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형용사가 하는 대표적인 역할이 뭐죠? 맞아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입니다. 그러면요, 관계부사를 쓰는 순간 관계부사에서 관계 역할이 뭐라 그랬죠? 접속사 역할이라 그랬죠? 그럼 뒤에 뭐가 나올 수 있나요? 주어동사, 접주동, 주어동사가 나올 수 있겠네요. 그러면서 부가적인 기능으로 뭔가 문장에서 부가적인, 추가적인 내용을 이야기해주는 부분이 이 뒷부분에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요, 형용사 접속사라는 건 우리가 이 부분을 형용사 절이라고 하겠습니다. 주어 동사를 절이라고 하니까요. 형용사 접속사는요, 형용사의 기능을 해요. 형용사의 대표적인 기능이 뭐라 그랬죠? 바로 명사를 꾸며주는 일입니다. 이 형용사절, 즉 관계부사절은요, 앞에 나오는 명사, 다른 말로는 선행사라고 하는데요. 선행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해요. 즉 형용사절에 있는 이 동사가 원래는 동사는 다로 해석하지만 수식할 때는 뭐뭐 하는, 먹다가 아니라 먹는, 이렇게 바뀌면서 앞에 있는 명사 선행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문제풀이 포인트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관계대명사 목적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요거는 좀 이따가 교재로 볼 거긴 한데 한번 복습만 빠르게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관계대명사의 관계는 접속사 역할입니다. 대명사는요, 앞에 나온 명사를 반복하기 싫어서 대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격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관계대명사 뒤에 목적어가 없어야 됩니다. 자, 복습해볼게요. 앞에 선행사가 있습니다. 이 선행사는 명사고요. 여기에다가 관계대명사, 거기다가 목적격을 쓴다는 건 일단 관계이기 때문에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야 돼요. 접주동이라 그랬죠? 접속사의 역할이라서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옵니다. 대명사는요, 대신하는데 목적격을 대신한다는 뜻이거든요. 원래 여기 목적어가 있어야 되지만 얘를 대신해서 관계대명사에서 이미 대신하는 대명사를 썼기 때문에 목적어는 뒤에 쓰지 않아요.
됐나요? 그러면 형용사 기능이라서 얘네가 역시나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접속사 역할도 하게 돼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더요. 목적어가 없어야 돼요. 다시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우리가 줄여서 목관대라고 하는데요. 목관대는 목적어가 없어야만 합니다. 왜? 이 안에 이미 대명사 역할로 목적어가 쏙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눈에 목적어는 안 보여야 합니다. 자, 동사 뒤에 목적어가 안 보여야 된다 그랬죠? 하나 더 할게요. 주어 나왔어요. 동사 나왔고요. 목적어 나왔어요. 아니, 목적격 관계는 목적어 나오면 안 된다는데 나와버린 거야. 그럴 때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전치사가 혼자 외롭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전치사 뒤에 나오는 명사의 이름이 전치사의 목적어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있다면 목적어 없어야 되지만 지금 목적어가 있잖아요. 뭐가 없어야 되냐면 전치사 뒤에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꼴이 생기게 될까요? 선생님이 지우개로 지워볼게요. 전치사가 뒤에 목적 없이 외롭게 남아있습니다. 전치사는 주로 in, on, at 이런 전치사가 자주 쓰일 거란 말이죠. 근데 전치사 뒤에 있어야 되는 목적어가 지금 없잖아요. 어디로 갔어요? 이 전치사 뒤에 있는 목적어가 대신하는 대명사를 받으러 앞으로 이동을 해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위치가 있었다면은 여기 in이라는 애가 뒤에 있는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 명사는 어디로 갔다고요? 위치 안으로 쏙 들어갔다고요. 그래서 혼자 있기 너무 외로운 전치사가 그만 지 친구를 따라서 같이 이사가기 시작합니다. 이 뒤에 있어야 돼, 전치사 뒤에 있어야 될 이 명사 목적어가 목적격 관계되면서 위치나 후 안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럼 나 혼자 있기 외로워서 얘도 같이 이사를 가게 되면 in which, at which, on which 이렇게 which 앞으로 전치사가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이거 지금 왜 얘기하냐면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는 같은 문법적인 기능을 하게 돼요. 아, 어렵나요? 자, 그러면 요 얘기가 예문에 어떻게 나오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로 오셔서요. 자, 교재에서 첫 번째 예문 관계부사에 대한 용어 정리부터 한번 해볼게요. 주어 표시, 동사 표시 따라 하시고요. 주어 표시, 동사 표시. 아, where이라는 건 관계대명사에서 관계가는 역할이 뭐라 그랬죠? 맞아요. 뒤에 접주동, 주어동사를 데리고 나오는 거라 그랬죠? 관계 역할은 했습니다. 이제 부사 역할이 뭐예요? 장소, 시간, 이유, 방법 중에서 뭔가 오피스, 사무실이라는 장소에 대한 이야기로 수식을 하려고 합니다. 수식은 뭐예요? 형용사 접속사,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 그러니까 아빠가 일하는 사무실 이런 식으로 사무실에 관련된, 즉 장소에 관련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해보겠습니다.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접속사 앞에 끊어주세요. 관계부사는 여기서 접속사 역할을 합니다. 그럼 부사적인 역할은요, the day라는 시간을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부가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뒤에서 앞으로 수식을 하면서 형용사적인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날을 기억해. 어떤 날이냐면 내가 학교에 처음 갔던 그날. 갔다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죠. 갔던 날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I don't know 이미 주어동사 나왔고요. He lied 주어동사 나왔으면 이 why는 왜 나왔을까요? 앞에 reason이라는 부분을 수식하는 형용사 기능도 하고요. 또 이유라는 부가적인 정보도 얘기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몰라 이유를 그가 나에게 거짓말했던 이유, 거짓말한다가 아니라 거짓말했던이라는 수식 느낌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tell이 이미 동사예요. open도 동사죠. 이렇게 끊으면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가 있는데 선생님 접속사 앞에 왜 선행사가 없나요? 선행사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는 뒤에 가서 얘기할 거긴 한데요. the way라는 선행사랑 how는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돼서 지금 이 자리에 the way는 생략되고 how가 단독으로 있고요. 혹은 똑같은 문장으로 the way가 있고 how가 생략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둘 중 하나가 반드시 생략돼야 된다는 거 뒤에 가서 한 번 더 하도록 할게요. 이런 식의 예문 구분을 할 때 우리가 필수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건 관계부사에서 괄호를 여세요. 그리고 괄호를 닫으셔야 되는데 동사가 하나라면 동사 두 번째 앞에서 끊으시면 되고요. 관계부사에서 괄호를 열었는데 동사가 하나라면 끝까지 마침표에서 괄호를 닫아주신 다음에 선행사로 이렇게 화살표를 걸어주시고 수식 느낌을 주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도 뒤에 워크북 가서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관계부사의 종류는 총 4가지로 볼 수 있어요. 장소, 시간, 이유, 방법이라는 문장에서 부가적이고 추가적인 정보를 이야기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관계부사를 뭘 쓸지, 4개 중에 뭘 쓸지는 선행사가 무엇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듯이 여기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관계부사랑 같은 기능을 하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문으로 한번 놔두세요. 이 관계부사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똑같은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where를 바꿨으면 at each, on each, in each로 바꿨을 수 있고요. when은 at each, on each, in each로 바꿨을 수 있고요. why는 for each, how는 in each로 바꿨을 수 있어요. why는 for each 하나밖에 없고요. how는 in each 하나밖에 없는데 얘는 어때요? 전치사 3개나 나올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도대체 이 3개 중에 뭐가 답이냐? 헷갈리시죠? 이러면 전치사에 대한 성질을 좀 알 필요가 있긴 한데 예문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설명을 한번 밑줄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관계부사는 접속사의 역할. 여러분 접속사 역할 복습해볼까요? 접속사 개수 더하기 1을 하면 문장에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동사가 나온다 그랬죠? 요거 기억하시고요. 부사라는 건 부가정보라고 해서 이런 아이들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관계부사는 앞에 나오는 명사, 선행사를 수식하는 어떤 기능을 합니까? 형용사, 접속사적인 기능을 합니다. 앞에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관계부사는 선행사에 따라서 종류가 4가지로 변신이 가능한데요. 선행사, 앞에 있는 명사가 장소에 관련되면 where, 시간이면 when, 이유이면 why, 방법일 때 how를 쓰지만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 관계부사 how는 the way란 선행사랑 절대 같이 쓰지 않는다. 둘 중에 하나만 써줘야 된다. 라는 이야기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제 그럼 난이도를 높여서요.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관계부사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랑 똑같은 기능인 거에 대해서 이유를 좀 더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관계부사는 얘랑 거의 비슷하게 쓰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선행사 뒤에 오는 것도 너무 당연해요. 지금 앞에 다 선행명사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관계부사 where를 한번 이용해 볼게요. 자, 지금 문장이 몇 개예요, 여러분? 2개입니다. 하나, 둘. 여기서 the house와 the house가 똑같은 명사입니다. 영어는요, 문장 2개를 하나로 합칠 때 굳이 똑같은 명사를 또 쓰는 걸 싫어해요. 반복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자, 그래서요, this is the house라는 앞에 이 문장은 똑같이 썼네요. 그리고 이 2문장을 접속, 관계, 연결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써야 돼요. 근데 the house는 누가 봐도 사람이 아니라 사물입니다. 그래서 which로 문장을 연결하도록 할게요. 이 which는요,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러면 뒤에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요. 전치사가 혼자 있고 이 뒤에 원래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없습니다. 왜 없죠? 이 안으로 쏙 들어갔다 그랬죠. 이 뒤에 있어야 되는 the house라는 명사가 지금 있나요? 없죠? 어디 갔어요? which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문장 2개를 연결하는 동시에 the house가 이 the house랑 반복되는 게, 중복되는 게 싫어서 which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in이 혼자 남게 됐죠. 맞아요. in 뒤에 목적어가 없다라는 건 which가 목적격 관계대명사 역할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혼자 있기 외로웠던 in이 친구 따라 이사를 가게 됩니다. 어디로요? which 앞으로요. 왜요? which 안에 the house가 들어가 있거든요. 친구 만나러 앞으로 간 거죠. in이치가 됐어요. 그리고 in이치를 한마디로 뭘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죠? where로 바꿉니다. 이유는요, the house라는 선행사는 장소에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이때 잘 보세요. in which 자리에 in that을 쓸 수는 없습니다. 다시 전치사가 위치할 때 in which 말고 in that은 쓸 수가 없어요. 요거 기억하세요. 만약에요, which나 that을 쓰고요, in이 맨 뒤에 있다면 이건 가능한데 in이 이사 오는 순간 in that은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어법 많이 나옵니다. in that은 항상 오답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문장 또 합쳐볼까요? 얘랑 똑같네요. 근데 똑같은 걸 쓰기 싫어요. 문장 2개를 합칠 거라서요. 어쨌거나 the day는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기 때문에 which나 that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전치사가 혼자 외롭게 있네요. 목적어가 어디로 갔길래? 요 안으로 쏙 들어갔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 가능합니다. which 어쩌고저쩌고 on, that 어쩌고저쩌고 on 가능합니다. 근데 혼자 있기 외로웠던 on이 어떻게 된다고요? 앞으로 이사를 가서 on which가 됐습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when으로 바꿔 쓸 수 있는 이유는 선행사가 시간에 해당하는 선행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내려가서 역시나 애가 똑같네요. 그쵸? 그러면 the reason 선행사는 사물이니까 쓸 수 있어요. for를. which that을. for 뒤에 목적어는 이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for이 외롭겠네요. 그래서 for which가 이사 갈 수 있고 why로 바꿔 쓸 수 있고요. 자, how 한번 볼게요. the way, 방법이라는 애가 in이 혼자 외롭게 있다. 그쵸? 어디로 갔어요? 얘는 이 안으로 쏙 들어갔죠?
그래서 외로운 인이 이사 갑니다. 친구 찾아서. 이니치를 뭐로 바꿀 수 있어요? how. 근데 이때 조심할 거. the way를 냅두고 how를 쓰는 건 안 돼요. 왜냐하면 둘 중 하나는 생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the way를 쓰고 싶으면 the way만 쓰세요. how나 the way는 둘 중 하나만 써야 되니까요. 이거 엄청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생략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헷갈릴 만한 게 앞부분에 이 부분 기억나세요? 어떤 전치사 플러스 위치를 써야 되는지 헷갈린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t 뒤에다가 선행사를 넣어보시고 좀 더 자연스러운 아이를 찾아보자는 거예요. 선행명사를 전치사 뒤에다가 이렇게 불러놓고 어떤 전치사랑 이 선행사가 좀 더 어울릴까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전치사 in인데 시험 문제 여기 in이 답이야, on이 답이야, at이 답이야 라고 물었으면 여러분은 이 전치사랑 선행사를 넣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을 했을 때 on the house, at the house, in the house 중에서 뭐가 더 맞는 해석이냐 이거죠. 여러분은 뭐가 자연스러워요? 집 안에 살아야 되죠. 집 안에 사는 거잖아요. 안에 사는 거니까 in이구나 라고 정하시는 거예요. 그 밑에 when으로 가셔요. 자, 여기 on을 쓸지 at을 쓸지 뭐 in을 쓸지 정할 때는 선행사 the day를 여기다가 불러오세요. 그날에랑 좀 더 어울리는 전치사를 고르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 저 초등학교 때 전치사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어떤 전치사 뒤에 어떤 명사가 오는지 잘 몰라요 하실 수 있어요. 그러려면 기초부터 다시 배우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 효율적인 공부를 위해서는 여러분이 문제를 많이 풀면서 이런 선행사는 이런 전치사랑 쓰이는구나를 그때그때 기억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려면 문제를 풀 때요 많이 틀려보셔야 돼요. 문법 문제를 잘 푸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시험에서 잘 푸는 건 좋겠지만 훈련할 때는 많이 틀려보고 오답 예문을 많이 바라보고 이런 문장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많이 훈련하는 즉 오답풀이에서 여러분의 실력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마무리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내려와서 생략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내가 장소에 관한 선행사가 있으면 관계부사 where를 쓸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장소에 관련 그런 선행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장소와 관련된 선행사 뭐가 떠오르시나요? 학교? 학교도 장소예요? 집도 장소예요? 운동장도 장소예요. 당연히 너무 많은 장소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시간 선행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생일, 뭐 크리스마스, 그날, 뭐 등등등등 엄청난 많은 이 카테고리 안에 선행사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학교라는 선행사가 있을 때 당연히 장소니까 where를 쓰는 건 이상하지가 않아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요, 선행사가 학교같이 특이한 선행사가 아니라 어떤 장소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아주 일반적으로 이런 장소를 이야기하는 선행사가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럴 때는요, 너무 where 앞에 장소 선행사 place는 너무 뻔하잖아요. 다시 볼게요. 선행사 the place, 장소, the time, 시간, the reason, 이유. 선행사가 너무 뻔한 경우, 학교나 집과 같이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생일,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굉장히 일반적으로 the place, the time, the reason 이런 선행사를 쓰는 경우에는요, 안 써도 돼요. 선행사를. the place, where에서 the place가 생략되기도 한다는 거죠. the reason, why에서 이 the reason이라는 선행사를 생략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거의 시간, 이유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생략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the time이 나왔죠. 그럼 관계부사가 생략되기도 해요. 즉 무슨 말이냐면 the place, the time, the reason의 경우는 선행사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고 관계부사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시간, 이유일 때. 다시 정리해볼게요. 선행사를 생략하는 경우 the place, the time, the reason은 자주 생략이 되고 바로 where, when, why를 쓰고요. 더 선행사가 시간, 이유를 나타낼 때는 아예 관계부사 when, why 이런 걸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둘 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조금 더 봤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복습해주세요. 자, 파트 1으로 넘어가면요. 관계부사를 채우는 건데요. 선행사가 결정해요. The city가 장소죠? 그러면 장소 관계부사 넣어주세요. The reason은 이유에 해당하죠? 그러면 이유와 관련된 관계부사 넣기만 하면 됩니다. 아니 잠깐만, 그런데 9번은 선행사가 없죠? 왜 없을까요? The way와 how는 둘 중에 하나만 쓰기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다가 the way가 없이 how만 써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선행사만 보고 여러분이 관계부사 넣는 거 했습니다. 다음 파트 2 문장 푸는 법은요.
여기서 또 city라는 게 장소잖아요. 이 장소를 그 다음 문장에서 there이라는 부사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문장 뒤에다가 관계부사를 넣을 건데 장소 선행사니까 where를 넣겠죠? 그리고 I live를 쓴 다음에 there이라는 부사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얘가 이 안으로 부사에 쏙 들어가게 되니까요. 그 다음 the day 똑같죠? 그쵸? 그래서 on which를 쓸 수도 있지만 on which가 한마디로 뭐가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즉 I remember the day 하고 when을 쓰시고요. 그 뒷 문장을 연결해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은 굳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when 안에 이 정보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The season, then도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the season 뒤에 문장을 연결하실 때 관계부사 when을 연결해주세요. season은 시간에 해당하니까. 그리고 끝에다가 then을 쓸 필요는 없겠네요. 이 then에 대한 시간적인 부사 내용이 when 안에 쏙 들어가 있으니까요. 자, 페이지 넘겨서 파트 3으로 와서 문제를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내용을 볼 건데요. 여기서 the house와 is은 똑같습니다. 똑같으니까 여기 대명사를 썼겠죠. 그러면서 문장 두 개를 합칠 건데 the house는 사물이기 때문에 which나 that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it이 어디로 갔어요? 네, 이 안으로 쏙 들어가서 여기는 it이 안 보이죠. 전치사만 혼자 외롭게 남아있습니다. 뭐예요? 목적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목적어가 없으니까요. 자, in이 너무 외로워서 이사 갈 수 있다 그랬죠? in which. 근데 그걸 한마디로 the house를 장소로 보니까 where로 바꿨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잘 생각하시는데 내가 여기서 문제 푸는 포인트 하나만 더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냐 하면 이 부분 있죠. 내가 이 부분 아까 어떻게 적었는지 기억나세요? 이렇게 적었죠. 여러분,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해요. 즉, 이 부분이 없이 문장이 이렇게 가더라도 말이 됩니다. 이해되세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자체가 문장에서 안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 뒤에 나오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파트 7로 가서 문제풀이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아무래도 영작이 좀 힘들죠? 영작 제대로 하는 법 알려드릴 테니까 이 스킬을 반드시 익혀보세요. 먼저 한국어를 잘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관계부사가 형용사 접속사이기 때문에 뭔가 명사를 꾸며주는 동사 부분이 이렇게 니은으로 끝나는 포인트가 있다고 했죠. 그거를 한국어에서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나는 그녀가 일하는 건물에 갔다. 여기에서 포인트. 일하는. 얘가 관계부사에 걸려야 하는 동사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 잡고 나서 두 번째 잡아야 될 게 문장의 주어를 잡아야 돼요. 나는이 주어야 그녀가가 주어야? 나는이 주어야. 선생님, 그녀가도 주어져. 근데 얘들아, 일하는에 대한 주어가 그녀가야. 그치? 문장의 주어를 찾으라니까? 그럼 이 나는에 대한 동사는 여기지. 그러면 문장을 쓸 때는 항상 나는 갔다 주어 동사를 배열해. 어디 갔어? 건물에 갔겠지. 근데 어떤 건물인지 이제 그녀가 일하는을 관계부사에다가 걸어주면 되세요. 한 번 더 연습해볼까요? 나는 톰이 수업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를 모른다 해서 들어가지 않은 이 부분을 형용사 접속사절에 걸 거예요. 그리고 주어를 찾습니다. 뭐에 주어요? 톰을 찾아야 돼요? 나를 찾아야 돼요? 톰이 수업에 들어가지 않은 거니까 나는 문장의 주어를 찾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에 해당하는 동사를 찾을 거예요. 그러면 나는 모른다가 이미 주어 동사가 됐습니다. 뭘 모르죠? 이유를 모르죠. 이유라는 명사를 써야만 관계부사가 뒤에 와서 형용사처럼 뒤에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데 톰이 수업에 들어가지 않은 이라는 부분이 이 덩어리에 관계부사를 달고 들어오게 됩니다. 한 번 더 연습. 이거 진짜 몸에 딱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선행사가 어떤 문장이 와도 다 영작이 가능해요. 지금은 몇몇 다른 동물들이 활기를 띨 때다. 몇몇 다른 동물, 몇몇 다른 이렇게 니은을 잡으세요. 수식하는 느낌의 아이를 잡으세요. 그리고 주어 동사를 찾는 거예요. 지금은 몇몇 다른 동물들이 활기를 띨 때다. 아, 이거 어쩌죠? 주어가 하나밖에 안 보여요. 얘요. 이 동물들이를 주어로 잡으시고요. 할 때다를 동사로 잡으세요. 자, 동물이 왔겠네요. 근데 동물은 명사고요. 어떤 동물인지 이제 이 부분이 수식으로 들어갈 거고 활기를 띨 때다를 뒷부분으로 동사로 잡아서 연결하시면 돼요. 또 한번 해볼까요? 2번 문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그가 태어난 날을 절대로 잊지 않을 거야 해서 태어난이라는 부분을 관계부사에 걸 거라는 생각을 하세요. 니은으로 끝나잖아요. 그리고 문장의 주어를 찾습니다. 그럼 얘가 주어인지 얘가 주어인지 생각을 하게 되겠죠. 얘가 주어입니다. 왜? 그가 태어난 거니까 이렇게 연결되고 나는이 잊지 않을 거야랑 연결이 될 거니까요. 그럼 나는이라는 주어를 쓰고 영어는 항상 주어 동사니까 잊지 않겠다는 동사가 뒤에 옵니다. 날을 들어가겠죠. 근데 어떤 날인지 이 부분이 관계부사로 연결되면 됩니다. 별거 없죠? 연습해보세요.
자, 연습이 되신 분은 파트 8로 와서 관계부사, 의문사, 부사절 접속사를 구분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풀 수 있어야 뒤에 가서 객관식 문제를 잘 풀 수 있습니다. 먼저 1번. 관계부사가 되려면 앞에 선행사가 시간과 관련된 선행명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관계부사를 써야 합니다. 예를 들면 관계부사 앞에 시간 명사로 어떤 게 올 수 있죠? The way, the time 이런 명사가 올 수 있죠. 그 외에도 시간과 관련되는 선행사가 와야만 합니다. 그래야 관계부사 when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요, 선행사가 없는 경우에 바로 when이라든지 where이라든지 관계부사처럼 생긴 애가 왔다는 거죠. 근데 이때는 관계부사가 아닙니다. 선행사가 없으면 절대 관계부사일 수가 없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의문사로 보시면 돼요. 언제, 어디, 다시 선행사가 없으면 언제, 어디로 해석하게 될 거예요. 세 번째, 여기 지금 부사절 접속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입니다. when 주어 동사, 컴마, 주어 동사. 이때 when은요, 컴마가 보이면 볼 것도 없이 뭐뭐 할 때로 해석되는 부사절 접속사가 돼요. 근데 혹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주어 동사 뒤에 when절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부사절 접속사일 때, 뭐뭐일 때라는 해석이 되는지 해석 체크 반드시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이제 몇 가지 예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선행사가 있다? 그럼 관계부사예요. 근데 me가 장소 선행사인가요? 의문사에 들어갑니다. no가 장소 선행사인가요? 의문사에 들어갑니다. the place는 장소 선행사가 있네요. 선행사의 융으로 이 부분을 풀 수 있겠고요. 자, 오른쪽 넘어와서 부사절 접속사가 끼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관계부사, 의문사가 끼어져 있을 때 어떻게 푸느냐? 일단 선행사가 보이면 관계부사입니다. 그런데 19번은 동사가 있어요. 즉 선행사가 없습니다. 그럴 때 이 둘 중에 답이 하나일 텐데요. 부사절이면 이렇게 컴마로 구분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이거는 뭐뭐일 때 혹은 언제라는 해석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나는 궁금하다 해서 언제, 때 넣어서 해석을 연결해 보실 건데 보통은 부사절 접수할 때 이렇게 컴마가 있어요. 그래서 컴마가 없네. 언제로 한번 해석 넣어볼까? 넣어봤을 때 거의 일치할 거예요. 나는 궁금하다. 언제 여름방학이 끝날지. 근데 20번처럼 이렇게 컴마가 있어요. 그러면 when을 뭐뭐 할 때로 해석 넣으면 굉장히 확률이 높아집니다. 내가 그녀가 우는 걸 보았을 때로 해석이 됩니다. 여기 예제를 잘 생각하면서 밑에 문제도 풀어주시면 되세요.